저는 모든 전기차가 후륜 싱글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법으로 입법을 해야 돼. 커피 한 잔 마실 시간 동안에 충전할 수 있는 차. 어우, 이거 느낌 좋다는데. 폴스타가 아닌 볼보도 재미있을 수 있다는 게 진짜 이게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이네요. 점프 점프. 우와! 우와! 안녕하세요, 스테이션B 강병입니다.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 볼보에서 나오는 중형 전기차 기반으로 하고 있는 SUV 모델, 바로 EX60 모델입니다. 기존의 XC60보다 살짝 더 사이즈가 커지면서 훨씬 더 여유로운 파워트레인의 이 출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새로운 이 미래지향적인 볼보의 새로운 디자인 언어까지 갖추고 있는데요. 자, 이 모델을 타기 위해서 저희 스페인까지 멀리 날아왔습니다. P6 후륜구동 싱글 모터 버전, 그리고 듀얼 모터의 P10 AWD 모델까지 다양하게 타볼 텐데요. 일단 먼저 P6 모델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먼저 이 EX60의 기본형 모델인 P6 울트라 트림을 타보고 있습니다. 이거 타보고, 그리고 또 P10도 타보고 할 건데요. 국내에 발표된 가격으로는 이제 요게 약간 엔트리 레벨로 자리를 잡게 될 것 같아요. 뒤에 붙는 울트라라고 하는 이름은 말 그대로 이제 그 최상위 트림을 뜻하는 이름입니다. 그 P6는 배터리 크기와 이 모터의 출력 조합,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울트라가 붙으면은 조금 더 고급스러운 트림 내장, 이제 이런 것들이 추가되고, 휠도 좀 큰 게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거거든요. 물론 여기서 지금 타보고 있는 스펙이랑 나중에 한국에 수입돼서 판매되는 건 또 상품 계획이 따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정확히 동일한 스펙은 아닐 수도 있지만, 적어도 파워트레인 부분은 이 P6라고 하면은 요 후륜 싱글 모터, 제가 좋아하는 후륜 모델입니다. 후륜 전기차 사실 진짜 매력이 있거든. 저는 모든 전기차가 후륜 싱글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법으로 입법을 해야 돼. 근데 어쨌든 후륜 싱글 모터인데, 여러분들 싱글 모터는 약하다, 뭐 위험하다, 이러한 혹시 선입견이 있다면 다 지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제가 기억하기로는 싱글 모터 중에서는 거의 타이칸급으로 출력이 아주 높아요. 400마력을 조금 못 미치는 275kW, 한 370마력 중반 정도 되는 그런 출력을 내고요. 최대 토크가 무려 점프 안 되나요? 약간 느낌이 있네요. 그래도 이게 좀 더 높지 않아요, 여기? 네, 자. 우와! 오, 벨트가 바로 잡아주는 거 보셨어요? 진짜 그 수직 하중이 약간 희미해지면서, 근데 이것도 감지하고 있다고 차가. 이걸 맞춰서 지금 벨트가 풀텐셔너가 정확하게 타이밍이 들어왔어요. 이게 진짜 그 3점식 벨트를 개발하고, 지금도 어떻게 하면 이 벨트를 더 좋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볼보답네요. 이번에 이 차에 볼보에서 만든 또 가장 최신의 안전벨트 기능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지금 그냥 맸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맨 사람의 컨디션, 무게, 뭐 이 체형, 이 모든 것들을 감지해서 정말 그 최적의 이 벨트의 그 텐션을 유지해주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소프트웨어 영역이고, 그리고 또 이제 이게 OTA로 계속 업데이트도 가능한 이런 방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3점식 벨트를 잘 매는 거 진짜 중요한데요. 우리가 충돌했을 때 몸이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이 상체에 움직이는 요 거리는 이 위쪽에 있는 벨트만으로 제한되는 게 아니라, 골반 쪽, 힙 쪽이 충돌을 받았을 때 얼마나 앞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 위쪽의 움직임이 증폭이 돼요. 벨트와 텐셔너와 그리고 이제 로드 리미터가 얼마나 최적의 궁합으로 매 순간순간 그걸 잡을 때 잡고 풀어줄 때 풀어주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데, 좀 인상적이었어요. 점프할 때 딱 잡아주는 거. P6가 싱글 모터이지만 출력이 전혀 아쉽지 않아요. 370마력대고, 사실 더 중요한 포인트는 토크입니다. 토크가 480Nm. 이거는 제 기억으로 포르쉐 타이칸 싱글 모터보다도 더 높을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실상 이 가속력에서 느껴지는 그 힘의 원천은 마력이 아니고 토크거든요. 마력은 우리가 몸으로 느낄 수 있는 힘의 영역이 아니에요. 순간적인 그 힘의 전달은 토크가 만들어내고, 토크의 기어비가 곱해져서 만들어지는 걸 우리가 힘으로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 P6를 타면서
사실 뭔가 출력에 대한 아쉬움이 느껴진다. 진짜 슈퍼카에 이 길들여져 있는 그러한 몸? 이런 분들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레인지 모드에서는 굉장히 초반 가속이 부드럽게 이렇게 빌드업이 되지만 P6를 스탠다드로만 놓고 타도 완전 맞아요. 급가속할 때 뒤가 엉덩이가 푹 가라앉아요. 솔직히 이게 어떻게 약하다고 할 수 있냐고. 100km에서도 지금 펀치력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이 이상이 일상 영역에서 아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쵸. 설령 나는 좀 쏘고 다녀, 나는 좀 빨리빨리 다녀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도 사실 충분해요. 맞아요. P6는 서스펜션이 그냥 기계식 코일과 댐퍼의 조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차의 그 하중이 어디로 왔다 갔다 하는지에 굉장히 그 입체적인 움직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운전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요 움직임을 잘 느끼면서 뭔가 차랑 이렇게 호흡을 맞추면서 내가 페이스를 올려갈 수 있는 이런 차였어 라고 한번 살짝 뒤통수를 딱 맞는 느낌도 날 거예요. EX30 때 처음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특히 그때도 후륜 모터일 때. 볼보가 후륜차를? 그리고 볼보가 요렇게 스티어링 반응이 날카로운 이러한 자동차를? 이러면서 제가 그때 한번 볼보가 좀 변하고 있구나를 느꼈는데 EX60는 거기에 좀 더 진화형에 가깝습니다. 가지고 놀 수 있다 이런 느낌들이 좀 나요. 서스펜션이 기본적으로 그 윗급의 P10에 들어가는 어댑티브 댐퍼가 들어가 있지 않아도 대부분의 우리의 생활 영역 안에서는 이 정도면은 진짜 승차감 나쁘지 않은데? 이 정도면은 평균보다는 확실히 위쪽인데 라고 딱 느낄 수 있는 그 좋은 서스펜션, 그 밸런스와 그 수비 범위가 그래도 나쁘지 않은 그런 느낌들을 잘 간직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하체 느낌이면 이 동급에서 우리 지금 그동안의 독삼사들 이런 차량들이 보여주고 있었던 하체 감각이랑 견줬을 때에도 볼보는 약간 상대적으로 좀 올드한 이미지에 좀 고루하고 재미없어 이런 느낌 아니라 컴포트하지만 그래도 살짝 재미를 가미할 수 있고 가족들과 함께 데일리 활용도로 해도 불편하지 않게끔 느껴지는 이러한 세팅들은 마음에 들어요. 딱 하나는 이제 이 아까 그 롤 스피드가 워낙 느리게 시작해서 느리게 스트로크가 끝까지 들어가는 방식이다 보니까 진짜 한계까지 몰아붙일 때에는 약간의 계산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볼보 타면서 그 정도까지 가는 분이 저는 계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대부분들은 그런 불안함까지 가는 경우는 없을 것 같다. 드리프트가 될까 했죠? 하지 마세요. 아니, 한번 해보고 싶은데 ESC를 끄는 버튼은 솔직히 못 찾았어요.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 그 다음은 이제 배터리 부분입니다. 사실 이 배터리 이야기는 약간 좀 민감할 수도 있어요. P6 그리고 P10 아마도 이제 이 두 개의 파워트레인이 우리나라에 분명히 들어올 대표 주자가 될 텐데 여기에 약간 좀 생소한 배터리 서플라이어 이름이 등장합니다. 선우다. 중국 브랜드예요. 그리고 P12에는 그래도 우리에게 이름이 좀 알려져 있는 CATL이 들어갑니다. 모두 다 NCM 계열의 배터리고요. 이 배터리 셀2 바디로 가면서 이게 이 차의 그 플로어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차의 어떤 강체로서도 이 배터리 팩이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모노코크라는 게 사실은 뻥 뚫린 그 뼈다귀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의 면을 어떻게 연결해서 강성을 잡느냐가 전체적인 셰시의 이 움직임과 승차감과 핸들링의 성능까지도 다 좌우하는 그러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얘는 배터리 셀의 큰 주변으로 엄청나게 굵은 멤버가 사각형으로 하나 들어가고 중앙 부분에 가로로 가로지르는 멤버가 하나 들어가면서 그게 실질적인 강체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셀 자체도 셀 사이에 간격이 없이 직육면체의 셀들이 전부 다 붙어서 걔네들끼리도 추가적으로 강성을 유지하는 형태로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차이점은
배터리의 이 용량, 그 전력량이 다 다른데 80kWh, 90kWh, 그리고 이제 110kWh 세 가지의 배터리 팩이 나오게 되는데 전체적인 그 외관의 멤버 사이즈는 동일해요. 배터리가 작다고 이 멤버가 작아지면 사실상 그 차의 비틀림 강성의 변화를 또 주게 되기 때문에 중간에 그 셀을 배치하는 부분들을 간격을 조금 더 넓게 넣는 게 이제 좀 작은 선후다의 배터리 팩이 되겠고, 완전히 밀도 있게 한 192개였나요? 네, 이 정도의 셀을 다 채워 넣는 게 이제 이 상급 배터리 팩의 구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근데 이제 이 P6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실용량으로 네트로 80kWh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 바르셀로나 도심에서 평지 고속도로까지 한 90km 정도, 95km 정도, 네, 이렇게 흐름 따라서 달리는 구간에서 거의 한 30분 정도 전비 측정을 간단하게나마 해봤는데, 이때 찍혔던 게 15.5kWh/100km.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는 킬로와트시당 6.5 정도를 가는 전비가, 그러니까 딱 우리 출근길인 것 같아요. 서울 강남 막히는 길에서 나와서 약간 외곽순환고속도로 정도 타고 가는 요런 페이스에서 6.5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 80을 곱하면 그렇게 타도 500km 이상 간다는 계산이 나온 거죠. 서울 부산 사이 왔다 갔다 할 때 맘만 먹으면 그냥 원탱크 차지로 충분히 이동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꽤 괜찮은 조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가격대가 이제 얼마나 이 위급 P10과 P6가 갭을 두고 들어오느냐 이런 차이들이 있겠지만, P6가 꽤 가성비가 좋은 아이템의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레 예상을 해봅니다. 네, 일단 지금 저는 P10 모델 EX60의 P10 AWD 울트라 트림에 앉아 있습니다. 먼저 P6 울트라 뒤에 후륜 싱글 모터에 전자제어식 어댑티브 댐퍼가 들어가 있지 않은 차를 먼저 시승해 봤거든요. 그리고 나서 좀 이제 이 P10으로 옮겨 타고 어딘지 모를 마을의 이 시내 구간을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전체적인 느낌은 젊어졌습니다. EX60은 XC60의 사실상 전기 버전에 다름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차가 깔고 있는 플랫폼도 다르고요. 그리고 실제로 주행할 때 느껴지는 감각, 애초에 이 차가 설계할 때부터 노렸던 컨셉의 방향성,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우리가 XC에서 느꼈었던 그 볼보 특유의 느낌에서 많이 젊어졌다고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인테리어와 익스테리어에서 주고 있는 어떤 이러한 감각들의 차이는 여전히 딱 앉자마자 볼보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게 해주지만, 일단 바퀴가 구르면서 이 차가 움직이는 이 동작이 느껴지고 난 후부터는 XC60이랑은 어쩌면 완전히 다른 소비자들의 매력을 당길 수도 있겠다, 이러한 생각도 듭니다. 무슨 얘기인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iX3, 메르세데스의 GLC, 이 디자인들은 항상 논란이 좀 있잖아요. 네. 호불호가 있는 디자인들이란 말이죠. 근데 적어도 EX60는 디자인만큼 해서는 어떤 호불호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누가 봐도 딱 볼보였고, 그럼에도 누가 봐도 최신형 느낌이 나는 디자인들을 잘 녹여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 차가 도어 패널을 정말 매끄럽게 잘 뺐거든요. 도어 핸들까지 다 다른 데로 위치를 옮겨가면서 벨트라인 위쪽으로 끌어옮기면서 굉장히 넓은 메탈 패널을 엣지 어떤 그 캐릭터 라인 하나만 딱 남겨놓은 채로 깔끔하게 뽑았는데, 그 휠 아치 부분에 보면은 뒷면에서 보면 팬더의 볼륨을 한번 잡아주기 위해서 놓은 건데, 옆에서 보면은 살짝 좀 웃는 눈썹이 2개 추가된 것 같은, 그래서 이게 뭔가 막 고급스러우려다 갑자기 좀 귀여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이런. 저는 그게 눈썹처럼 보여가지고 너무 기뻤더라고요.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차의 디자인이 이상해 보인다, 못생겼다라고 말할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 부분에서 운전자 기준으로 보면 그 운전석의 지형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마도 저게 그 폴스타 4, 3에 썼던 같은 규격 사이즈의 DID일 텐데, 그거를 대시보드 위로, 앞유리 바로 아래쪽으로
헤드업처럼 올려놨습니다. iX3 신형도 이 파노라믹 비전이 들어가면서 사실상 저보다 조금 더 뒤로 해서 쭉 전체가 다 모니터로 지금 감싸졌잖아요. 근데 이제 이 차는 딱 이 운전자 앞쪽에만 좀 모니터가 넘어가 있어서 헤드업 필요 없이 운전대 위로 정보를 읽고 초점거리가 밖에서 이렇게 짧게 움직이면서 바로 계기판을 볼 수 있는 이러한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터치 스크린도 제 기억으로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평면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목한 타입도 아닙니다. 가운데 배가 살짝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운전자 쪽에서 봤을 때, 조수석 쪽에서 봤을 때가 살짝 다 얼굴 쪽으로 화면들이 돌아가 있는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는 거죠. 이 차를 국내에서도 구매할 때 P10으로 가는 게 맞을지 P6로 가는 게 맞을지 이 부분들도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이 두 모델 사이의 출력의 차이는 꽤 큽니다. P6가 275kW니까 한 370마력대 정도의 힘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P10은 100kW가 더 붙습니다. P6 같은 경우에는 제로백이 5초대 극후반, 이제 겨우 6초 안으로 들어오는 5.9초의 가속력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이 P10만 해도 4초대 중반까지 들어오니까 웬만한 스포츠카들 가속력이랑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그 정도의 힘이 과연 볼보에서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 드는 그 정도의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출력의 차이보다 더 크게 다가오는 부분들은 사실 이 셰시의 느낌이에요. 이 국내에 들어오는 버전도 여전히 똑같은 방식인지는 확인이 한 번 더 필요하긴 합니다만, 저희가 시승한 차는 P6 같은 경우에는 기계식 댐퍼, 주파수 감음형 댐퍼가 달려 있지만 버튼으로 단단함을 조절할 수는 없는 그러한 댐퍼 조합이었고요. 그리고 2차 P10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3단계로 댐핑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어댑티브 댐퍼가 들어가 있습니다. P6도 사실 승차감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안전한 주행을 하기 위한 컴포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이 P6의 주행 감각이었는데, 지금 가장 부드러운 소프트 모드로 놓고 타고 있는데요. P10의 가장 소프트한 감각은 P6의 그것보다 살짝 더 부드럽게 풀어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번에 스페인까지 와서 타고 있는 두 가지의 볼보 모델들은 양산형 라인을 타고 나온 모델은 아닙니다. 네, 요거는 지금 이제 이 프리프로덕션에 나와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정확히 이렇게 된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하지만 이 차들 기준으로만 본다면 특정 구간에서는 뒤쪽의 댐퍼의 진폭이 살짝 앞쪽보다 더 느리게 주파수를 가져오면서 차가 약간 수평으로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고 P10이 약간 이렇게 앞쪽으로 머리가 떨어지면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이러한 현상들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P10 쪽에 갖고 있는 이 어댑티브 댐퍼가 이 수비 범위 면에서는 확실하게 더 넓은 구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꿔서 생각해보면 이 P6가 보여줬던 승차감은 22인치 스펙의 차를 저희가 시승을 했는데 21인치였다면 훨씬 더 궁합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22인치라면은 지금 이 P10의 울트라에 들어가 있는 요 승차감이랑 조합이 최적으로 맞춰져 있는 휠 세트를 애초에 22인치로 놓고 여기서 튜닝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국내에 들어오는 버전이 저는 개인적으로 P6에 이 어댑티브 댐퍼가 빠진 모델이면 하나 작은 휠을 껴서 들어온다면 더 좋지 않을까, 훨씬 더 상품성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는 있습니다. 약간 이 두 대의 컨셉 차이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요건 것 같아요. P6는 전체적으로 이 차를 운전하면 좀 더 여유 있는 페이스로 운전해야지 뭔가 이 차에 딱 맞는 최적점에 들어간다, 이런 느낌이 딱 들어요. 그런데 P10은 내가 느리게 가고 싶을 때는 느리게 가지만 내가 조금 더 빨리 가고 싶을 때에는 조금 더 속도를 내도 이 차가 잘 받쳐주는 이러한 포용력이 넓어져 있는 부분들이 확실하게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근데 방지턱 많은 곳을 지나는 분들은 P10 요거네요. 네, 이건 레벨이 다릅니다. 통이 아니고 부드럽게 정말 약간 좀 감고 떨어지는 이런 느낌들. 자, 이제 와인딩 코스가 나오죠. 제가 리뷰했던 그동안의 볼보는 사실 이런 데를 재밌게 타는 건 불가능했어요. 저희 채널은 제가 좋아하는 차만 리뷰를 하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 스테이션 B로 바뀐 다음에 볼보 리뷰한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진짜 거의 볼보가 등장했던 적이 없는데 이 차는 해볼만 할 것 같습니다. P6 같은 경우에는 이런 와인딩 코스에서 사실 롤의 양도 문제지만 롤이 되게 천천히 빌드업이 돼요. 그래서 이미 내가 코너에 다 들어갔는데 롤은 여전히 끝나지 않고 점점 계속 쓰러지는 이러한 느낌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어댑티브 댐퍼가 들어간 차는 되게 수평을 끈덕지게 유지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이게 댐핑단이 아니라 스테비를 조이는 것 같은 약간 그러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어우, 이거 느낌 좋다. 근데 저 엄청 좋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지금 타이어가 끼익 소리가 날 때까지 밀어 넣었는데 볼보의 이 보수적인 ESP가 작동하지 않는 거죠? 지금 일단 처음에 그 라인 궤적만 잘 잡고 들어가 주면 거의 코너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처음보다 중간에 뭔가 이 라인을 좀 격하게 궤적을 바꾸면 코너 끝부분쯤에 ESP가 들어오더라고요. 이것도 그동안의 볼보랑은 완전 다른 컨셉인데요. 아니 근데 폴스타가 아닌 볼보도 재미있을 수 있다는 게 진짜 이게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이네요. 볼보도 이제는 조금은 운전을 즐길 수 있어. 이걸 이 EX60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좀비는 어떻게 됐을까? 아까 우리 와인딩 코스 들어오기 전에는 5.0 조금 넘어가는 수치가 찍혀 있었거든요. 지금 17.2kW 시퍼 100km입니다. 더 올라갔네. 네. 일단 이거는 저희가 시즌 끝날 때까지 쭉 한번 볼게요. 저희가 고속도로 타고 와인딩을 타고 바르셀로나 도심 안쪽의 시내 구간까지 통과해서 저희 최종 호텔까지 들어가는데 그때까지의 전체 종합 전비를 한번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브레이크 페달의 감각은 이게 이제 셰시가 재밌어지니까 볼보로도 운전을 좀 즐겨볼까 하는 그 순간에 살짝 발목을 잡는 게 브레이크 페달 감각인 것 같아요. 저는 괜찮았었는데 어떤 부분이 불편해요? 그 뭔가 초반 스트로크에서 올라오는 그 제동력의 선형성?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너무 푹신푹신하게 컴포트한 성향으로, 그러니까 웬만큼 밟아야 제동력이 좀 올라오기 시작하는,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iX3랑 조금 비교가 되는 부분인데 리젠이랑 물리적인 패드랑 그 연결되는 이 부분, iX3도 그 슈퍼컴퓨터급의 CPU를 통해서 이제 주행 관련된 거를 하나의 통합 제어 장치가 그 허터브 조이라고 하는 그 장비가 다 관장을 하는데, 지금 이 차도 이제 휴긴 코어라고 해서 사실 비슷한 컨셉으로 오기는 왔거든요. 근데 그 매끄럽게 정말 하나의 신경망으로 가속 감속을 다 처리하는 그러한 느낌이 iX3였다면, 얘는 가속과 감속에서도 그 두 가지의 방식들이 전환될 때, 아까 극저속에서 신호 앞에서 멈출 때의 패드가 한 번씩 덜컥덜컥 강하게 물리는 이런 느낌들, 이런 부분들에서는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전비가 얼마쯤 나왔을까? 우와, 이건 7이 아니고 거의 8인데? 물론 이게 살짝 내리막 버프가 좀 있었죠. 우리가 운전자 교대한 게 약간 고도가 여기보다는 높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뒤에 지금 꽤 와인딩 로드에서 맞아요. 가속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거의 속도를 좀 올렸던 구간들도 좀 있었고 엑셀을 많이 썼던 구간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이건 꽤 인상적이네요. 이게 지금 EX60의 가장 큰 배터리가 들어가는 모델이 아니란 말이죠. 이게 두 번째 사이즈 배터리. 이게 지금 남아있는 배터리 잔량이 52%인데 남아있는 주행 가는 거리가 260km 떠요. 심지어 이거를 레인지 모드로 바꾸면 더 올라갈 거예요. 레인지 모드로 바꾸면 310. 이야, 그러니까 얼추 50%로 한 300km 타는 개념인 거죠. 맞아요. 이 차량이 충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물론 유럽 기준으로 발표가 된 거기는 하지만 350kW급의 초고속 충전기에 몰렸을 때 10분 충전하면 300km 이상의 주행 가는 거리를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10분 만에. 그래서 이번에 볼보가 중간 우리 경유지점에 커피잔에다가 이 커피 한 잔 마시고 돌아올 정도면은 그 잔에 써있는 거리만큼 갈 수 있는 양이 충전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재밌게 좀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저희가 시승한 차는 아니지만 P12라고 하는 가장 배터리 팩이 또 큰 듀얼 모터 버전이 있거든요.
걔 같은 경우는 112kWh 정도 되는 배터리 팩 크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걔가 만약에 요 비슷한 전비를 근접하게만 찍어준다고 하면 그 차도 이제 거의 1000km 가깝게 한번 쥐어짜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이 EX60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P6 쪽이 좀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래도 이왕이면 네, P10이 좋겠다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